예, 지금 이 시각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회담에서는 보다 더 세부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회담 상황과 주요 논의 내용들을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차관급 실무회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을 상황일 텐데 현재까지 좀 주요 쟁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회담에서는 예. 그야말로 실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북한 대표단 규모와 그리고 방남 경로, 예. 이동 경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 응원단이 한 230명 정도가 그렇습니다. 오기로 이렇게 합의가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한 공동 입장 문제하고 예. 이제 공동 입장을 하면 국기를 가지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걸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북한 단일팀 구성 문제도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특히 지금 이제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예. 그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구성 문제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회담이 끝나면 예. 대략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일팀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과까지 예, 오늘 그렇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 문제도 뭐 거의 원칙적으로 이제 참가하기로 했고 네. 거기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예.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 행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평창하고 금강산에서 동시에 예. 전야제를 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패럴림픽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동계 패럴림픽에 북한이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는 예. 그 북한이 이 동계올림픽에 자기네들이 먼저 이렇게 예. 지금 참가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떤 군사적으로 큰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네. 예. 급하다. 예. 또 급하다. 궁지에 몰려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뭐 패럴림픽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일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먼저 패럴림픽도 참가해서 정말 끝까지 축제의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어야 마땅한 내용인데 북한이 먼저 우리도 패럴림픽 참가하겠다라고 한 것은 패럴림픽이 이제 3월 18일까지 진행되거든요. 네. 3월 9일에서부터. 만약에 북한이 패럴림픽에 없다면 예. 여기에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먼저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어떻게 하든지 북한의 대표팀을 그 평창에 둠으로써 예. 대표팀이 있으니까 당연히 응원단 그리고 또 뭐 참관단 그리고 대표단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간적으로 여유를 범과 동시에 예. 또 미국 그 정부 당국자들이 어쨌든 이게 계속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이 해당자든 아니든 예. 또는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든 예. 그런 사람들과 마쿠 접촉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시간적 가능성을 이렇게 조금 더 폭넓게 남겨두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미국과의 대화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벌기 위해서 패럴림픽을 참가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대화를 원하는 어떤 간절한 움직임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저는 이 양국 실무회담 대표단의 면면이 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된 인물이 바로 북한의 김강국 기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오늘 협상 스타일이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은 그 전정수 조평통 부위원장 그리고 네. 원기루 최욱성 부상 이래서 이제 차관급들이 2명이 오고 예. 그리고 이제 뭐 김강국이라고 전혀 이제 알려지지 네. 않았던 사람인데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네. 사실 우리 카메라도 찍힌 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온 것은 아마도 이 북한도 언론을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올 테니까 예. 그 북한의 언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취재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그런 실무적 차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또 더불어서 언론 언론 관련 전문인으로서 이 남한의 이 보도 언론에 대해서도 뭔가 예. 요구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북한이 바라보는 언론의 관과 우리 네. 남한의 언론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저께 북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조선 당국자는
여론 관리를 잘 못하면 여론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북한이거든요. 네. 우리는 관리할 수 없는 게 여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론 관리, 그들이 생각하는 여론 관리 이런 것조차 또 북한 선수단에 대한 여론 관리 이런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 받아줘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북한 기자들의 취재 지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만 네. 이 우리 언론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자기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대한민국의 역동성인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무회담이라서 좀 특이해가지고요. 기자 출신 인사가 회담 대표자를 한다. 뭐 이제 앞서 짚어주시긴 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김강국 뭐 기자라고 했는데 예. 조선중앙통신 기자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북한 이 조선중앙통신은 선전선동부 산하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당의 선전선동부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회담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북한은 이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최대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전선동부 출신의 그 인물이 예. 회담에 대표로 참가함으로써 예. 네. 북한이 원하는 그런 회담의 내용을 대화의 내용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실제 실무자가 참여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김강국이라는 사람이 기자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지만 선전선동부 출신 간부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예. 예. 또 그 보위부 출신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김강국의 역할은 이 북한의 이 그 남북 대화에서 예. 북한 대표단 참여와 관련한 자신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내용을 우리 측에 이야기하는 예.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강국 대표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자, 이제 논의 사항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용 문제에 걸려 있는데 정부가 참가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참가 인원에 따른 비용 부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선수단에 대한 비용 지원은 예. IOC에서 하기로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IOC에서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대표단에 대한 비용 지원인데 예. 예술단이나 응원단, 뭐 기타 참가단에 대한 이제 비용 지원을 우리 정부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뭐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예. 북한이 자비로 이 행사에 참여하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남북 관계의 관행이나 관례 상으로도 예. 우리가 북한의 체류비를 지원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북한 대표단에 대한 비용 지원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다만 이 돈이 뭐 유엔 대북 제재의 위반이 아니냐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정부에게 직접 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는 좀 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예. 양해를 구해서 그 북한 대표단에 대한 체류비 지원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쉽게 얘기하면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게다가 북한 정권에 돈을 대주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니 그걸 조심스럽게 좀 풀어내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경제적 지원 여부는 적절하냐 아니냐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경제적 지원이 아니죠.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은 예. 현찰이나 현물을 주는 것인데 지금 네. 이 현찰 현물을 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지 우리 그 예를 들어 관광버스가 그 단체 전세 버스가 필요하면 예, 예. 그 우리 관광업계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네. 만약 호텔이 필요하다면 우리 호텔 업계에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예. 그 호텔 업계에서 따로 또 이 북한 선수단에 리베이트를 준다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적 지원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예.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남북 회담이 시작될 때 전 예. 세계 그 누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용 문제를 남한이 다 부담할 것이다. 예, 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이 유엔 안보리 제재 기량을 주도한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입니다. 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죠. 예.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대단한 환영을 했고, 예. 그럼 여기에서 사실은 미국만
양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미국도 이미 알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어렵게 얘기할 것 없이 미국만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것이다. 네. 근데 오케이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북한 대표단이 예술단과 함께 판문점을 통해 이제 방남을 할지 여부인데 보도로 해드렸지만 육로를 통해 걸어오는 이런 역사적 장면이 또 연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대규모로 지금 네. 뭐 저는 판문점에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그 이제 좀 그림이 들어오는데 예. 과연 어디로 지금 저렇게 대규모로 건너온다는 것이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예, 궁금해요. 예. 그럴 수가 그래서 왜 굳이 자꾸 판문점을 고집할까? 예. 판문점 그러면은 불과 한 달 11월 초만 해도 기순병사 오청성 씨가 예. 넘어오고 해서 네. 자기들에게는 안 좋은 기억인데 예. 왜 판문점을 고집할까를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이 항공길이나 이 바닷길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제재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육로로 와야 되는데 금강산 그 출입국 사무소라든지 이 도라 출입국 사무소 같은 이 출입국 사무소를 를 통해서 건너올 예.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 이제 공항에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과할 경우에는 물론 뭐 도장을 찍진 않겠지만은 네. 어쨌든 검색대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 검색대를 통과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 예를 예, 들어서 예, 지금 북한에 지금 응원단만 해도 230명 예. 네. 그리고 그 예술단이 140명인데 거기에 정말 부적절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물품들이 없다라고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판문점에는 검색대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점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대규모 인원이 판문점을 통해서 또 짐을 들고 와야 되는데 다 턱들이 있습니다. 그걸 턱을 이렇게 들어서 옮겨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판문점으로 굳이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색대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 따라서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감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러나 면밀히 주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문점을 통해 지금 방남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또 북한이 육로로 오겠다고 밝힌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술단 명칭을 삼지연 관현악단이라고 밝혔거든요. 상당히 좀 파격적인 행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은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북한 전체가 상당히 사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김정은이 이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얘기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여러 가지 모든 준비를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북한이 이번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예. 예술단 참가 문제입니다. 네. 그 예술단 구성도 북한의 최고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래서 그 삼지연 관현악단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그런 관현악단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지연 악단의 모란봉 악단 네. 그리고 은하수 관현악단 이런 이 단원들 중에 최고 기량을 가진 사람들이 예.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단장을 현송월이 맡아서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북한은 이 자국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고 예. 평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마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왜 판문점이고 왜 삼지연 관현악단인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제일 궁금합니다. 북한이 파견할 고위급 명단,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주변 사강의 그 참관단 몇몇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육자회담의 당사국들인데 네. 당연히 우리가 그 개최국이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참가할 테고 예, 그럼 육자회담 당사국 중에서 미국이 또 가장 이제 핵심 그 파트너니까 미국은 또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부통령이 참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가족을 보내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방카 딸이 올 가능성이 크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좀 문제인데 사드 관련해서 예.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참 좀 실망스럽게도 서열 출이 그 한정이라고 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금 오게 되는데 네. 서열 출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과거사 문제 재논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베 총리가 오지 않고 예. 체육 그 올림픽 담당 상 그러니까 네. 장관이죠. 네. 그 사람이 오게 되는데 뭐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도핑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아직 결정나지도 않았고요. 네. 일본이나 러시아는 사실은 육자 회담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어떤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은 서열 7위, 미국은 서열 2위가 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왜냐? 네. 생명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북한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을 만나고 싶은데 미국이 지금 넘버 2가 온단 말입니다. 네. 그럼 자기네들도 당연히 그 급을 맞추려야겠죠. 당연히 최룡해 정도 수준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예. 그리고 이 소프트한 외교를 또 하고 싶다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 김여정 비록 제재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네. 김여정까지도 와서 이방카하고의 우연한 조우를 한번 이렇게 연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두 분이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상 좀 저희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